굿닥터 나와 계십니다. 한림대학교 강남 성심병원 정형외과 김형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교수 김형년입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상당히 좋으시네요. 네, 자 요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그 눈까지 오고 나서 이게 또 얼어붙어서 빙판길에 굉장히 이제 미끄러워서 좀 조심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럴 때 낙상 또 골절 때문에 병원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도 오늘 전철 타고 여기 왔는데요. 어제 눈이 오고 그래서 네. 조심조심 오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실제로 그 발목이나 뭐 발 쪽이 좀 이제 빙판길에 넘어져서 뭐 부러지거나 이런 골절 때문에 오신 분들 환자 수가 어떻게 되나요, 최근에? 사실은 이렇게 빙판길에서는 이제 어르신분들이 눈길에 이렇게 넘어지시게 되면은 자신의 몸을 이제 보호하고자 손을 이렇게 뻗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손목이 지면에 닿으면서 부러지는 경우가 있고요. 네네. 또 사실 그런 찰나에 바로 넘어지시게 되면은 허리나 또는 엉덩이뼈 골절될 수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젊은 층의 경우에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버티고 또 이렇게 몸을 세우는 그런 과정 중에서 발목에 힘이 집중돼서 발목에 이제 골절이 일을 수가 있고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발목 골절은 전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래프로 좀 보고 계신데요. 5, 60대 가장 많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골절 환자 수가 저 정도로 이제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로 이제 골절되는 부위도 지금 간단하게 좀 짚어주셨는데 어느 쪽이 좀 가장 많은가요? 정형외과적으로는 이제 손목도 굉장히 예. 많고요. 네. 또 발, 또 발목 이런 데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연령이 있으신 어르신 분들은 허리 골절이나 골반 골절 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좀 위험한 골절주의보가 내려져야 되는 계절이 바로 겨울이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이제 발과 발목 골절 어떻게 좀 조심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넘어지려다 보면 사실은 발목에 힘을 꽉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빙판길을 걸을 때는 내가 좀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를 사전에 미리 좀 알고 조심조심 이런 빙판길을 좀 피해가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네. 또 이런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재질의 신발이나 이런 건 좀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 이런 발목 골절은 젊은 나이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목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힘을 꽉 주는 경우에 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어르신만이 아니라 젊은 나이에도 또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고요. 한편 또 평소에 자주 발목을 접지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특히 눈길이나 이런 빙판길에서 좀 더 조심해야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발과 발목은 사실 신체 부위로 따지면 좀 작은 부위이긴 한데요. 우리 몸을 지탱하는 역할도 하고 또 보행하는 데 아주 직접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위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골절이 됐을 때 어느 부분이 골절이 되는지 저희가 좀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발은 여러 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고 네. 각 뼈들마다 관절을 이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발로 체중을 딛고 버텨야 되기 때문에 발이 중요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걸을 때는 본인 체중의 한 20%가 더 가중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75kg 정도가 나가면은 네. 걸을 때는 한 90kg 정도의 하중이 내 발에 가해지게 됩니다. 이런 거를 우리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년 동안 90kg을 버텨내려면 사실은 발병이 안 난다는 게 놀라울 정도로 그렇군요. 발이 큰 그런 하중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발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고요. 네. 다음 보시면은 그래서 저렇게 보면은 우리 발에는 여러 뼈가 이렇게 있는데 네. 그중에 흔하게는 발등뼈, 중족골, 골절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걷다가 잘못 책상 다리하고 부딪히거나 아니면 무거운 물체가 이렇게 떨어져서 발가락에 이렇게 직접적인 어떤 외력이 가해지는 경우에도 발가락 골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작고 많은 뼈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런 골절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더 위험하거나 주의해야 될 부위가 있을까요? 발 골절 중에서? 네, 발을 보면은 우리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이렇게 우리 로마 시대의 건축물을 보면 저렇게 아치가 돼 있는데요. 우리 발도 참 하나님께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렇게 창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발에 보면은 이렇게 아치 모양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 아치 모양의 정점, 꼭대기점, 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저희가 다치게 되면은 저 아치가 계속 조금씩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고요. 또 체중을 잘 버티기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 네네. 부위를 사실 좀 주의해야 되고요. 네. 이를 리스프랑 골절 또는 리스프랑 손상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네, 그래서 저 부위에 조그만 골절이 있거나 여기 보면은 많은 뼈들이 인대하고 근육으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기가 손상이 되면은 저 관절이 더 벌어지고 또 그 아치가 점점 무너지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어떨 때 좀 우리가 병원을 빨리 좀 가야 될까요? 근데 사실은 발목을 좀 접지르거나 발을 접질렀을 때 잘 모를 수도 있고요. 근데 다음 날 봤더니 저렇게 피멍이 발바닥에 많이 들어있다거나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리스프랑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네. 주의를 가지고 기울이시고요. 저런 게 만약에 보인다, 그러면은 빨리 가까운 네. 병원으로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등 쪽에 이제 골절이긴 하지만 발바닥 쪽에 오히려 멍이 들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가셔서 혹시라도 골절이 아닌지 좀 검사를 반드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건강매거진 위드 굿닥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발과 발목 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고요. 잠시 후에 치료법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과 발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 고민 있는 분들의 상담 전화 저희 기다리고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의 궁금증 친절하게 상담을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목에 대해서 저희 좀 이제 얘기를 조금 더 나눠 볼게요. 아까 우리가 실제 몸무게보다 하중을 더 많이 받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3배 이상 더 발목에도 쏠릴 수가 있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죠? 무릎은 보면은 더 넓고 더 크죠. 근데 발목은 작은 그런 관절이기 때문에 같은 면적이라면은 무릎보다 훨씬 더 많은 체중이 발목에 이렇게 집중될 수가 있어서 특히 네. 그래서 무릎 골절보다는 발목 골절이 더 흔하고요. 또 발목 골절에 대해서 잘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네.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제일 흔한 거는 발목의 바깥쪽에 있는 그 외복사골 또는 외가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 골절이 흔하게 일어나고요. 또 안쪽에도 골절이 있을 수 있는 내과 골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양쪽에 다 함께 오는 양과 골절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다음 보시면은 네. 이렇게 관절 뒤쪽으로 후가 골절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위는 우리가 하중을 이렇게 딛는 부위이기 때문에 저게 관절면이 매끄럽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 관절면이 좀 어긋난 걸 볼 수 있죠. 여기까지 같이 골절이 되게 되면은 삼과 골절이라고 좀 더 불안정한 골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종류. 네, 또 관절 안에는 저렇게 거골이라는 뼈가 있는데요. 저게 벗겨지듯이 뼈가 이렇게 골절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다쳤을 때는 잘 모르고 발견이 되지 않다가 나중에 되면은 관절 안에 저렇게 큰 뼈 조각이 보이는 박리성 골령골 병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발과 발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섬세한 그런 관절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뭐 그냥 이렇게 넘어져서만은 이렇게 또 골절이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골절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거나 또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발목 모형을 가져왔는데요. 네. 보시면은 바깥쪽이 더 아래쪽으로 나와 있고 안쪽 복사뼈가 좀 더 위에 올라와 있어서 구조적으로 발목은 다칠 때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다치는 내전 손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발목을 접지른다 하면은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렇게 내전 손상으로 많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해서 추가적으로 주저앉거나 더 심한 이런 손상이 되게 되면은 네. 발목이 더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발목 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골절이 이런 경우에 좀 자주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또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년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인대의 신경 또 혈관의 손상은 물론이고요. 관절염으로도까지 발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른 치료가 중요한 발과 발목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발과 발목 골절 또는 여러 가지 질환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고민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담 내용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잠시 접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0대 남성분입니다. 등산 중 발을 삐끗한 뒤에 붓고 멍들고 아픕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제 찜질 정도 계속 해주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서 병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 삐끗한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만약에 걸을 수 있다 하면 사실 골절은 아닐 가능성이 있고요. 발목에 인대가 좀 다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인대가 다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안정을 하고 또 그 얼음찜질이 좋고요. 네. 또는 약국에서 이렇게 탄력 붕대를 구해서 좀 더 압박을 하고 이렇게 보는데 보통 한 2주 정도면은 이게 좀 다 붓기도 빠지고 이렇게 괜찮아지는데 그 이상 돼도 계속적으로 좀 붓고 아프다 그러면은 그 안에 다른 손상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잘 안 낫는 경우에는 재활 치료나 물리 치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좀 가까운 정형외과를 한번 방문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 아주 상세하게 상담 잘 해주셨으니까요. 이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0대 주부라고 하셨어요.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고 며칠 전에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발목을 접질렀습니다. 평소 좀 잘 삐끗삐끗 하시는 편이라고 해요. 파스 정도 이제 사용을 해주고 계셨다고 하는데 이게 또 습관적으로 잘 삐끗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괜찮을까요? 근데 이게 이제 만성 불안정증이라고 하는데요. 네. 처음에 삐었을 때 이거를 잘 치료하지 않으면은 인대가 좀 벌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잘 잡아주질 못하면서 계속적으로 만성적으로 이렇게 발목을 삘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상태로 계속 이렇게 자꾸 접지르다 보면은 나중에는 관절염으로 이게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다 수술하는 건 아니지만 재활 치료가 더 필요하거든요. 계속 접지르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한번 병원을 방문하셔서 재활 치료 방법을 좀 배우시고 네. 본인 스스로 하실 수 있습니다. 꼭 병원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니까 그런 재활 치료를 통해서 자주 접지르는 거를 좀 막아야 관절염도 예방하고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담해 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고 치료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발과 발목이 골절이 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럼 이제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혹시 수술을 무조건 해야 될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수술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고요. 네.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느냐 마느냐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골절을 당하시면은 제일 큰 관건일 것 맞아요. 같고요. 네. 또 수술하게 되면 입원하셔야 되고 또 내 이제 스케줄도 있고 그쵸. 직장도 다니셔야 되는데 이게 멘붕이거든요. 네. 근데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수술을 해줘야 되는데요. 네. 이제 그런 판단 기준은 이 골절이 안정형 골절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우리 흔한 골절은 바깥쪽에 있는 뼈가 부러지는 건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안쪽이 어떠냐가 더 중요한데요. 네. 보면은 안쪽이 골절이 없고 또 튼튼하게 괜찮다 하면은 발목 아래쪽에 있는 뼈가 이렇게 이동하지 않고 어느 정도 고정이 돼서 안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네. 경우는 사실은 수술을 안 하시고 통기부스만으로 치료가 가능하고요. 네. 반면에 오른쪽에 보면은 양쪽이 다 부러지신 거거든요. 안쪽도 저렇게 부러져 있으면 밑에 있는 뼈가 저기 화살표처럼 좌우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불안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상태가 되게 되면은 사실 통기부스를 이렇게 고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 안에서
이 뼈가 불안정해지고요. 또 이 상태로 만약에 뼈가 붓는다고 하면은 이 하중이 고르게 이렇게 발 쪽으로 전달이 안 되고 한쪽으로만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외상 후 관절염이 금방 올 수 있습니다. 네. 또 이 상태가 되면은 뼈도 잘 안 붓고 통증이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고 또 스케줄을 조정하셔야 되지만 저런 그렇죠. 경우는 반드시 수술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 다음 그림 한번 더 볼게요. 이제 관절의 면, 관절면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망가졌느냐에 따라서 또 수술을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판단하시기도 한다면서요? 네,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이제 관절 내 골절 같은 경우는 관절은 이렇게 부드럽게 연골 사이가 움직여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골절이 돼가지고 그림에 보면 뾰족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관절면이 2mm 이상 저렇게 벌어져 있는 경우에는 반대쪽에 있는 연골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손상을 주고 긁기 그렇죠. 때문에 특히 이제 하지 관절은 우리가 체중을 딛고 걷다 보면은 그게 더 가속이 되기 때문에 저런 경우는 관절면을 부드럽게 매끄럽게 이렇게 해주는? 회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수술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상 후 관절염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저 그냥 상태로 이렇게 방치하다 보면은 네. 외상 후 관절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골절이라고 해서 무조건 또 수술하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은 좀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골절의 종류, 위치에 따라서도 굉장히 좀 이제 판단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또 여러 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고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관절면이 좀 어긋나 있는 경우는 정확하게 맞춰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의사의 어떤 네. 판단을 가지시고 판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환자 입장에서 좀 안심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수술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좀 비수술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골절이 되게 되면은 일단은 먼저 안정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저런 반기부스를 먼저 이렇게 착용을 하고요. 우리 저기 보면은 라이스가 쌀이죠. 네. 우리 뭐 산업계의 쌀은 반도체라고 하는데 골절에도 또 이 쌀이 필요한데요. 예, 먼저 예. 레스트 좀 아. 쉬셔야 돼요. 아무리 일정이 바빠도 너무 무리하게 되면은 저 뼈가 붙을 뼈도 안 붙기 때문에 그렇죠. 쉬셔야 되고 또 많이 부어 있기 때문에 이 얼음찜질을 통해서 차갑게. 예, 좀 차게 하셔야 되고요. 또 압박 붕대로 부어 있는 거를 조금 압박을 해서 붓기를 빼줘야 되고요. 네. 또 우리 심장에서 피를 짜주면 피가 아래로 내려오죠. 그쵸. 우리가 이제 딛고 걸으면 근육이 운동하면서 피를 다시 올려주는데 기부스를 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딛지를 못한 상태가 되면 피가 아래로만 쏠려서 점점 많이 붓거든요. 이런 경우는 다리를 조금 더 거상을 해서 피가 자연스럽게 심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붓기가 빠질 수 있게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고요. 네. 또 부어 있을 상태에는 저런 기부스를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라이스 첫자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그렇죠.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네 가지 방법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 그림 또 볼게요. 어떤 방법으로 비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한지 네.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붓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렇게 반기부스를 댔었다가 사실 붓기가 빠지면서 통기부스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발의 골절의 경우에는 우리가 통기부스 없이도 여기 보시면은 제오 중족골 기저부 골절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흔히 많이 이제 당하는 그런 골절인데 다음 보시면은 통기부스 없이도 이런 치료용 신발이 있습니다. 이런 신발로도 우리 이제 통기부스나 반기부스는 사실 발목까지 고정이 되기 때문에 걷기에 상당히 좀 불편하고요. 그렇죠. 무겁고 네네네. 또 여름에는 또 좀 습하고 냄새도 네. 나고 이러는데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어느 부위 골절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한번 보시고 그걸 판별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네. 다음 자, 보시면은 예. 근데 이제 발목 골절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고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렇게 통기부스를 하고요. 이 기부스를 한 상태로 안정적인 그런 골절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딛고 체중을 디디면서 걸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름의 경우에는 또 요새는 새로운 신소재로도 많이 나와 있고요. 네, 샤워도 저런 할 거 수 처음 봐요. 있고, 네, 네. 저런 게 있더라고요. 환자분들이 만족해하시더라고요. 저런 거 말고도 여러 다양한 이런 게 있기 네네. 때문에 이 통기부스가 좀 어느 정도는 4주에서 6주 정도 고정을 하고 안정을 해야
골절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잘 붙을 수가 있습니다. 네, 발목 골절을 치료하는 비수술적인 치료법들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 여러분의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고민 있으신 분들은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예, 64세요. 네, 60대시고요. 지금 이제 예. 발이나 발목 쪽이 어떻게 불편하신지 김형년 교수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옛날에 35년 전에 우리 애를 임신해가지고요. 임신 10개월 때 오른쪽 발목을 삐었거든요. 근데 삐었는 게 다시 돌아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상태로 애를 낳았는데 애 낳고 애를 업으니까 오른쪽 발목이 쭉 내려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발목이 계속 아파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돌아다녀도 낫질 않고 해가지고 얼마 전에 계속 약을 복용하면서 있다가 얼마 전에 발목 담당 선생님이라는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여쭤봤더니 제가 아픈 부위 오른쪽 발목 동그랗게 돌아가는 연골 부위 그 부위는 수술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약만 처방받고 왔는데 이렇게 아파가지고 걷는데도 힘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궁금했어요. 네, 자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상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어머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젊은 시절에 참 고생 많으셨죠. 예. 네, 아이 안고 이렇게 하면서 또 발목 다치는 경우도 많고요. 예. 네, 그러셨던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그 당시에 걸을만 하셨으면 골절은 아니셨을 것 같은데요. 발목이 예. 돌아가면서 인대가 좀 끊어지거나 늘어나거나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 상태에서 사실은 우리가 발목을 잘 재활 운동도 잘 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너무 바쁘시고 아이 키우고 이러시느냐고 아마 신경 많이 못 쓰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나다 보면은 발목으로 자꾸 접지르고 또 한쪽에 자꾸 하중이 디뎌지면서 관절염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아마 그 발목 보는 선생님한테 가셨는데 연골이 좀 이렇게 치료가 어려울 정도로 좀 안 좋다 이렇게 아마 말씀을 들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경우는 관절염이 혹시 오셨는지 또 어느 정도인지 연골의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를 좀 판별을 해봐야 되고요. 이게 너무 심하면은 인공관절을 하거나 관절염 수술 같은 걸 할 수 있고요. 근데 그럴 정도가 아니다 하면은 발목 강화 운동이나 또는 발목 주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주의할 거는 이게 운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많이 걷거나 이런 거는 발목에 좀 무리가 되실 수 있어요. 전신에는 좀 좋으시지만 그래서 권해드리는 거는 수영이나 아니면 아쿠아로빅이나 아니면 실내 자전거처럼 발목에는 하중이 좀 많이 가지 않는데 그냥 운동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운동을 권해드리고요. 발목 강화 운동은 이제 균형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재활하는 병원이나 아니면 발목 전문으로 하시는 의사 선생님께 한번 찾아가셔가지고 배우시면 발목을 더 튼튼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상세하게 상담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 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찾아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발과 발목 쪽에 골절이 있을 때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적인 치료법 알아봤고요. 이제 수술적인 치료법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수술하게 될까요? 네, 수술은 우리가 이제 마취를 해서 해야 되는데요. 발하고 발목 골절은 전신에 있는 다른 부위하고 다르게 전신 마취나 아니면은 그 척추, 허리, 이 하반신 마취가 필요 없이도 수술할 수 있는데요. 네. 말초 신경 마취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사진 보면 제가 하는 모습인데요. 무릎 뒤에서 초음파로 통증을 느끼는 신경을 찾아서 여기에 마취를 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고령의 환자분들이나 심장병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가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데 이런 분들께도 큰 부담 없이 수술할 수 있고요. 또 금식을 할 필요가 없어서 내원하셨을 때도 바로 당일날도 수술도 가능할 수 있고 또 수술이 마취가 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수술 끝나자마자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게 통증이 조금 더 마취가 되니까 네. 통증 조절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말초신경 마취의 방법으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신 마취에 부담이 좀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가능한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이런 발이나 발목 골절을 방치하게 될 경우 이제 다양한 후유증도 좀 겪을 수가 있어서 조금 이제 수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수술을 안 하게 되면 이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수술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상후 관절염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아주 급하게 할 건 아닙니다. 내가 아파서 그렇지 사실은 한 2주 안에만 해주면 큰 후유증 없이 잘 나을 수 있고요. 네.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그래서 불안정한 골절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금속판이나 금속 나사로 골절을 튼튼하게 이렇게 안정을 해주는데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너무 많이 절개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또 그런 통증이 좀 더 많을 수 있고요. 또 모든 뼈들은 영양 공급을 잘 받아야 되는데 혈액을 통해서 이거를 우리가 퍼줄 맞추듯이 다 이렇게 연 다음에 이걸 맞추게 되면은 이게 영양 공급이 잘 안 돼서 네. 뼈는 잘 맞았는데 나중에 잘 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침습적으로 가장 작은 절개로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술일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할 때 또 빠른 회복이 될 수 있고 또 상처로 인한 후유증도 최소화될 수 있고요. 또 관절면이 이렇게 안 맞았을 때는 나중에 관절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관절면을 잘
이렇게 맞추는 게 중요한 수술의 어떤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발목 쪽에 이제 골절이 왔을 때 할 수 있는 수술적인 치료 설명을 해주셨고, 요즘 뭐 뛰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러닝 열풍도 굉장히 뜨거운데 이러다가도 이제 발등 쪽에 골절이 오기도 쉽다. 아까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수술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물체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꺾이거나 이렇게 해서 발등이나 또 발가락 이런 데 골절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기존의 수술법은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그 골절 부위를 절개를 해서 연 다음에 금속판이나 금속 나사로 고정을 하는 게 일반적인 치료 방법일 수 있는데 제가 개발한 방법을 여기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저희가 의료용 강선이라고 하는데요. 끝부분을 저렇게 앞쪽을 좀 휘게 되면은 작은 절개로 저 강선을 뼈 사이에 넣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서 돌리면서 이거를 골절면을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골절면을 열지 않기 때문에 수술 후 바로 보행이 가능하고요. 또 의료용 신발로 할 수 있고 또 흉터가 작고 또 다음 사진 보시면은 네.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해서 맞춘 사진인데요. 이 금속판의 경우에는 저걸 빼는 수술 을 한번 더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예. 저거는 외래에서 이렇게 쭉 뽑으면 이제 오른쪽 사진처럼 이렇게 잘 뺄 수 있어서 추가적인 수술 없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최소 침습이다 보니까 환자 입장에서 훨씬 더 부담이 덜할 것 같은데요. 어떤 뭐 논문이나 나와 있는 내용들도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환자들에게 이런 방법을 이제 수술을 해서요. 그런 논문을 제가 한번 발표한 게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보행이 가능하다. 네. 이거 좀 놀라운데요. 수술인데. 네. 그래서 수술하고도 그 신발을 신고 맨발로는 좀 어렵고 네. 그 의료용 신발을 신고 나서 이제 보행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그런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환자의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그런 수술법 소개를 해주셨고,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형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 매거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또 후유증까지도 좀 오래 남을 수 있는 발과 발목 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골절 수술을 할 때 이제 아까도 그 뭐 핀을 넣었다가 살짝 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예 박아두는 경우도 있나요, 교수님?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많고요. 우리가 이제 골절 수술을 하는 거는 불안정한 그러한 뼈들을 안정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이제 수술을 하니까요. 네. 여기 그림처럼 안쪽과 바깥쪽에 튼튼한 고정모를 넣어서 발이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게 이제 치료의 목표고요. 보면은 바깥쪽에는 그래서 더 중요하거든요. 금속 판하고 나사로 해서 단단하게 고정을 하고 네. 안쪽에도 금속 나사로 해서 아래쪽 뼈가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단단하게 잘 고정이 되면은 빨리 보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빨리 보행을 할 수 있으면 근력이 좀 더 약화되는 거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일상으로 좀 더 빨리 복귀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절개가 어느 정도 좀 해야 될까요? 근데 금속판을 넣으려면은 사실 금속판 길이만큼의 절개가 필요한데요. 근데 이제 최소 절개 수술이라고 해서 네. 다 열지 않고 금속판을 이용해서 조금만 열고 하는 그런 방법들도 개발을 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그림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절개로 네, 여기 금속판을. 보면은 골절이 분세가 이제 많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위를 열게 되면 사실 그걸 맞추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분세가 심한 골절의 경우에는 조금만 열고 골절된 부위를 열지 않고 저런 금속판을 넣어서 조정을 해서 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개발한 게 있는데요. 네. 그러면 수술 상처가 아무래도 좀 적고 또 빨리 골 유압을 얻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성분들은 훨씬 더 뼈 자체가 좀 크고 굵을 것 같고 또 여성분들은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발목뼈 부위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동일한 방법으로 가능한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떤가요? 네, 대부분은 근데 이 금속판이나 이런 것들이 사이즈에 맞게 나오는데요. 또 그 범위를 넘어서 이렇게 아주 크신 분들이나 네. 아주 작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 금속판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요거는 이제 3D 프린팅을 이용하면은 미리 그 금속판이 본인의 발에 맞는지를 좀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미리 맞추는 경우에는
다 절개하지 않고 최소 절개로 작은 상처로도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어서 이런 방법을 제가 했고요. 네. 다음 논문에도 보면은 그런 논문들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발표된 논문의 내용이군요. 아주 환자 입장에서 너무나 좀 이제 반가울 만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네, 요새는 이렇게 개발하신 3D 것 프린팅이나 같아요. 이런 것들이 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서 맞아요. 더 좋은 수술 방법들을 많이 좀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이제 수술하실 때 관절경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허리도 그렇고 네, 발목 쪽은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절면을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걸 맞추려고 많이 열지 않으려면은 관절경이라는 카메라를 보면서 맞출 수가 있고요. 또 여기 보면은 관절면이 이렇게 많이 어긋나 있는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은 관절경을 통해서 보면서 여기는 이제 드릴 가이드를 이용해서 저기 어긋난 관절면을 잘 맞추는 방법을 여기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네. 여기 이제 제가 개발한 방법인데 저렇게 가이드를 해서 조금씩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어긋난 관절면을 매끈하게 만들면 추후에 외상후 관절염을 좀 예방할 수 있어서 이것도 이제 좋은 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영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발과 발목 부상을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법 알아보고 있고요.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예, 저 오사연생 72이에요. 네, 70대시고요. 지금 이제 네. 발이나 발목 쪽이 어떻게 불편하신지 우리 김영년 교수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저는 발 뒤꿈치가 디디면 아프거든요. 디디면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요. 그럼 맨날 그냥 파스 붙이고 다니고 침 맞으러 다니고 그냥 물리치러 다니고 그냥 정형외과 약을 먹거든요.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아요. 네, 뒤꿈치가 아프신데요. 네. 좀 아침에 일어나서 첫발 딛고 그럴 때 더 좀 아프시다가 좀 걸으면 좀 풀어지시고 그러시나요? 아니요, 그렇진 안 하고 계속 그냥 뭐 뒤뜨면 아파요. 네, 디디면 계속 아프시고요. 네, 예. 이렇게 뒤뜨면 아픈데 어디 나가지를 못하겠어요. 음. 걸어 다니지를 못하니까 그러면은 골반 좌골도 아프고 그 허벅지도 그냥 이렇게 띵띵하게 아파지네요. 네, 계속 디디면 디딜수록 더 아파지시거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네. 흔히 알고 있는 족저근막염하고는 좀 다를 수 있으세요. 네. 이제 족저근막염은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걸을 때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첫발 딛고 걸을 때 헉하게 아프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족저근막염일 가능성이 많고요. 네. 근데 디뎌도 이게 풀어지지 않고 계속 아프다 그러면은 뒤꿈치 아래쪽에 보면은 우리 쿠션 역할을 해주는 지방 패드라는 게 있는데요. 근데 그게 연세가 이렇게 드실수록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얇아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방 패드 위축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너무 얇아져서 뒤꿈치 있는 뼈가 자꾸 바닥에 닿아서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우리 요새 맨발 걷기 운동이 유행하고 또 막 돌길이나 자갈 이런 거 이렇게 막 걷고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뒤꿈치를 잘 보호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도 실내화를 꼭 신으셔야 되고 또 신발에도 밑에 이렇게 지방을 이렇게 모아줄 수 있는 그런 깔창이나 이런 거를 좀 잘 적용을 하셔야 되고 필요하신 경우는 이제 주사 치료나 이런 걸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체중을 좀 줄여줄수록 좋아요. 근데 체중 줄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체중 줄이려면 운동해야 되는데 이제 운동하면 발 더 아프고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운동을 좀 잘 찾으셔야 되는데 아까도 저 주셨던 분께 말씀드렸는데 우리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요새 문화센터 가면 그런 거 많거든요. 그래서 아쿠아로빅이나 수영 또는 실내 자전거 이런 거에서 체중을 줄이시면은 그쪽으로 가는 하중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좀 해보시는 게 좋고요. 여기는 잘 치료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만 가지고는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발 전문으로 보시는 의사 선생님 한번 찾아보신 다음에 그 상담이나 발목 재활 운동이나 이런 걸 좀 배워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해볼 수 있는 운동까지 또 소개를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을게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릴 수 없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 진단을 받아보시고 본인에게 적합한 치료법을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교수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비수술적인 치료법, 또 수술적인 치료법 잘 살펴봤고요. 사실 수술도 중요하지만 수술 뒤에 재활치료도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재활 치료는 뭐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요. 환자분의 골절의 양상이나 또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수술이 어떻게 되는지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상처가 이제 좋아질 때까지 보통 2주 정도가 걸리는데요. 네. 2주까지는 저렇게 반기부스를 어느 정도 해주는 게 좋고요. 아니면 통기부스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주 후에는 이제 봉합사, 수술한 실밥을 제거를 하고요. 보통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운동하는 거는 가능하시거든요. 네. 환자분들 중에는 이제 뭐가 잘못될까 봐, 이거 뭐 잘못하면 철심이 뭐 이렇게 어긋날까 봐 아주 가만히 이렇게 조심조심 네.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네. 그러면 발목이 다 굳어버리거든요. 나중에 재활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하고 잘 상담을 하셔서 보통은 2주 정도부터는 실밥 뽑으시면은 어느 정도 조금씩 운동을 이제 시작하시는 걸 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 2주 후에는 기부스를 하면서 체중 부하를 딛고 걸으실 수도 있고요. 또 안정적으로 수술이 됐다면은 기부스 풀고 보호대를 하고도 어느 정도 걸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보통은 그래서 수술하고 4주에서 6주 정도가 후면은 기부스 다 제거하시고 보호대를 하시고 좀 걸으실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가만히 있는 건 좋지는 않고요. 네. 어느 정도 움직여주고 운동을 해야 관절도 풀어진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운동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고 아픈데도 그거를 막 참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럼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어떻게 보면 통증은 내 몸을 내가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아픈데 그걸 이겨내야지 하고 하는 거는 또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적절하게 수술하신 선생님하고 잘 의논을 하셔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체중이 어느 정도 좀 부하가 되는 체중을 싣는 운동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우리 뼈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하중을 받아야 그걸 네. 이겨내려고 점점 튼튼해지는데요. 이렇게 너무 체중을 안 딛고 있다 보면 뼈가 점점 약해져요.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면 약해진 상태에서 걸으면 또 아프니까 못 딛고 못 디디니까 약해지고 이렇게 될 수 있어서 네. 어느 정도는 좀 디뎌주는 게 좋은데요. 저희가 그 다기관 연구를 한 게 있는데 수술 후 2주부터 어느 정도 체중 부하를 한 환자분들하고 또 6주간 기부스를 한 환자분들하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네. 1년 후에는 뭐 다 좋았습니다. 결과는 다 좋았는데 조금 더 일찍 디딘 경우가 환자 만족도가 더 좋았고요. 또 일상으로 좀 더 빨리 복귀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이른 시기에 이렇게 체중을 부하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는 근데 다 환자분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좋지는 않고요. 네네. 그 경우마다 달라서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봐서 이런 재활 치료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술 때 뭐 금속핀을 받고 이제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거를 뭐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두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게 더 좋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죠. 네. 이거 내 몸에 이렇게 그 금속이 있으면 좀 그렇죠. 뭔가 좀 깨름직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네네. 이게 부위마다 다 다른데요. 발목 같은 경우는 저는 빼는 거를 권해드리는데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체중을 딛고 걸으면 내 뼈로 하중이 가야 그걸 이겨내려고 뼈가 튼튼해지는데 금속이 안에 있으면 이 하중이나 이 스트레스가 금속으로 가면서 금속 바로 옆에 있는 뼈는 점점 약해질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뼈가 붙은 다음에 별로 통증이 없다가도 10년, 20년 후에는 금속 주변에 통증이 좀 생길 수 있어서 네. 여기 사진 보시면은
오른쪽 사진 보면은 굉장히 얇아져 있죠. 금속을 제거한 다음에 이제 찍은 사진인데 저렇게 얇아질 수가 있어서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에 좀 이렇게 통증이 올 수 있고요. 네. 또 발목의 경우에는 근육으로 덮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피부기 때문에 금속이 저기에 있으면은 지금은 괜찮아도 나이가 들수록 피하 지방이 얇아지면서 네. 금속이 도드라질 수 있고요. 또 신발을 신으면 그래서 거기가 자극이 된다거나 우리가 바닥에 앉았을 때 그 부위가 자꾸 눌려서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 제거하는 거는 사실은 간단한 수술이거든요. 이런 큰 뼈나 뭐 이 대퇴부나 이런 데는 근육을 이렇게 많이 절개를 하고 제거를 하려면 전신 마취하고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는데 발목 같은 경우는 쉽게 제거를 할 수 있고 제거한 후에도 바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제거하는 거를 아, 더 추천드리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얼마나 있다가 제거를 해야 되느냐 그 시기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뼈가 좀 튼튼해질 때까지는 네. 좀 놔두는 게 좋고 너무 일찍 제거하는 것도 그쵸. 좀 불안정해질 수 있으니까 저는 예, 예. 최소한 6개월 정도를 보는데요. 네. 근데 젊은 사람 같은 경우 이걸 너무 오래 두다 보면은 최근에 이제 개발돼 있는 이런 금속이나 금속판은 잠김 나사라고 해서 나사가 금속판에 꽉 잠겨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게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거 뽑기가 어려워요. 우리 다른 이런 나사도 너무 오래 놔둔 경우는 맞아요. 이게 드라이버로 뽑으려다가 마모가 돼가지고 못 뽑는 경우가 있는데 발목도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 두는 경우는 좀 좋지는 않은데 네. 근데 이제 너무 뼈가 이렇게 꽉 조여있는 경우는 좀 또 어렵겠죠. 근데 요건 또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제가 뭐 다음 화면 보면은 이렇게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쉽게 제거하는 방법일까요? 방법들이 오. 있어서 사실은 발목은 대부분은 다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좀 너무 오래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10년 전에 했는데 이거 못 뽑는다 그래가지고 이거 좀 불편한데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네. 대부분은 뽑을 수 있거든요. 발목은. 그래서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어느새. 네. 그래서 이제 발목은 주로 이제 뭐 접질리거나 삐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좀 이거를 단련시킬 수 있는 발목 운동 같은 게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응급 처치법도 좀 궁금하고요. 네, 발목은 일단 골절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내가 디딜지 못할 정도로 아프다 그러면 골절될 가능성이 많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아픈 부위가 우리가 발목을 심하게 접질려도 딛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렇게 여기 바깥쪽 복숭아뼈의 앞부분 이 부분이 아프다 그러면 인대가 다쳤을 가능성이 많고 볼록 튀어나온 이 부분이 아프다 그러면 복사뼈 골절될 쪽에. 그렇죠. 복사뼈가 아프면 골절될 가능성이 많아서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요새는 뭐 근처에 병원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좀 바쁘시더라도 한번 엑스레이를 찍어 보시고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발목을 접지르는 경우에도 아까 이제 상담 주셨던 분도 젊으셨을 때 네. 아기 낳고 너무 바쁘셔가지고 맞아요. 병원에 올 시간이 없으셨던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네.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관절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한번 발목을 접지르면 통증이 좋아졌다고 그게 나은 게 아니라 네. 계속 접지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경우는 재활을 좀 충분히 하셔가지고 접지르는 걸 막아야 나중에 30년 40년 후에 발목 관절염으로 진행하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안 아프다고 이게 다 해결된 게 아니어서 그런 경우는 재활 치료를 꼭 좀 하시는 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법도 조금만 소개해 주실까요? 어떤 운동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운동법 중에는 이제 근육을 좀 풀어주는 운동이 있는데요. 요거는 아킬레스건을 좀 늘려주는 운동법인데 한 계단에서 한쪽 다리의 발바닥을 반만 걸친 다음에 이제 이 근육이 쭉 늘어나게끔 네. 해주는 이런 운동도 뒤쪽 있고요. 근육을 늘리는. 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 스트레칭, 아. 족저근막염에 좀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하나는 한쪽 다리로 서서 균형 잡는 운동. 사실 그게 이제 발목엔 더 좋거든요. 발목 강화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한쪽 다리로 서서 처음에는 잘 안 되실 수 있어서 팔 벌리고 이렇게 해서 균형을 잡으시고 네네. 열셀 동안 버티는 거예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오른쪽 열세고 예. 왼쪽 열세고 이게 한 세트인데 이걸 10세트에서 하루에 3번을 권해드리고요. 10세트씩. 예, 그게 가능하면 차렷 자세로. 차렷은 더 어렵죠. 네. 예, 그거를 이렇게 하시고 그것도 가능하면 젊은 분들은 이제 눈 감고도 하라고 하는데
연세 있으면 잘못하면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쵸. 그래서 균형 잡는 운동을 계속하면 네. 발목이 더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운동법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다양한 발과 발목 부상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 살펴봤고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김형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 장수를 위한 최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고요.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